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. 네, 오늘은 종윤이의 팀입니다. 예, 아스날 이제 프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아스날 사실은 예전에 아스날 팬들은 그 사스날 그러면 좀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표현이었는데 요즘은 사스날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최근에 5위, 6위, 5위, 예, 4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자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? 올 시즌은 그 빅4 안에 들어가지고 챔스를 좀 당당하게 가볼까?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아스날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이지 않을까? 네, 그리고 또 어쩌면 또 소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스날 지난 시즌 한번 볼까요? 지난 시즌 제가 아까 5위, 6위, 5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5위였습니다. 사실 뭐 팀 득점은 맨시티하고 리버풀 다음으로 많긴 했습니다. 3위인데 문제가 뭐였죠? 종윤이가 막 무스타피 욕하고 막 난리 부리고 막 야 무스타피 뭐 이렇게 잘못, 어쨌든 무스타피가 이제 실수를 엄청 하긴 했어요. 실점이 그 13인가? 뉴캐슬보다도 더 많았어요. 그래서 정말, 뭐, 그뿐만 아니죠. 사실 왜 그랬냐면, 로폴딩이라는 선수가 중간에 시즌 초반 다쳤고, 베이린도 1월인가? 다쳐가지고 시즌 아웃 돼버렸고, 그런데다가 막 무스타피 막 난리 부리고,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던 거죠. 수비가 완전 붕괴하는 수준이 좀 갔기 때문에, 빅4의 진입을 좀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전체로 놓고 보면 또 에메리 감독에게 무한정으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싶으면 결과가 이제 유로파리그 어쨌든 결승까지 갔잖아요. 근데 뭐 결과만 놓고도 그랬지만 또 한편에 이런 것도 있어요. 벵거 감독이 그 전에 22년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원래 옛날 표현이라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오랫동안 누구 장기 집권한 다음에 지휘봉을 잡는 그 감독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팀을 다시 재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 뭐 맨유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. 퍼거슨 감독 한 다음에 그 줄줄줄줄 감독들 다 어려운 거 보세요. 또 그렇게 놓고 보면 에메리 감독이 뭐 특별히 그렇게 아주 이상한 건 또 아니지 않을까?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좀 받았던 거고 실제로 벵거 감독이 22년 동안 재임할 때에 그 승률이 57.25%였는데 에메리 감독이 지난 시즌 지휘봉을 잡고 61.4%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아주 최악이었다 아니면 뭐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에메리 감독의 아스날에서의 첫 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보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팀의 어떤 전술적인 그다음에 어떤 컬러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를 담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에메리 감독이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예요?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, 그죠? 그리고 또 하나의 수비에서 공격, 공격에서 수비의 전환 속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요 상징되는 선수가 누구였어요? 그게 바로 체으와 외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 체으가 물론 뭐 나이가 든 것도 있겠지만 후방 빌드업에 대한 물론 뭐 초반에 부상 여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후방 빌드업을 철저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레노 키퍼가 오히려 조금 더 체으보다는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고 외질은 볼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능력은 있지만 뭐가 느려요? 템포가 조금 볼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레이의 어떤 템포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외질이 조금 전술적인 뭐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에메리 감독이 난 전술적으로 외질하고 잘 안 맞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안팎에서 나왔단 말이에요. 이런 두 가지가 사실 상징적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루들도 저한테 물어봐요. 저기요, 도대체 에메리 감독의 전술은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?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이었죠. 그러니까 빌드업하는 것도 알겠고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를 강조하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팀으로 갔는데 사리 감독이 자기 첫 번째 플랜 A는 되게 강한데 플랜 B에 약한 거 기억하시죠? 에메리 감독은 좀 반대였어요. 딱 선발 놔두고 상황이 이상하면 딱 뒤집어가지고 후반전에 잘해. 교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. 근데 플랜 A가 좀 애매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에메리의 플랜 A는 뭐야? 전술 이런 거는 좀 애매했습니다. 그래서 올 시즌 과제 중에 하나가 에메리 감독이 이제 뭐 변화주는 이런 건 알았다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어쨌든 처음부터 좀 잘할 수 있는 플랜 A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자, 영입 어떻게 되나 볼까요? 새 시즌 준비하면서 영입 사실 이 선수 얘기하면 그냥 끝납니다. 올 시즌 일단 아스날은 니콜라 페페 제대로 영입했습니다.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. 워낙 뭐 많이 얘기하시니까. 아스날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거지 구단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. 이번에 이적 자금 뭐 중계 한 700억도 안 됐다며요? 너무한 거 아니야?
이러면 감독이 뭐 어떻게 하고 팀을 꾸려? 이번 여름 때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왜냐면 뭐 챔스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저쪽 위에서 야, 이 정도만 써. 야, 700억이면 다른 팀은 진짜 한 명 살 돈도 안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니콜라 페페를 얼마? 예,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,063억 원에 샀습니다.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. 700억도 이렇게 예산을 안 줬는데 어떻게 1,000억 원이 넘는 페페를 샀죠? 예, 할부로 끄는 거죠. 예, 카드로 12개월 할부로 끌었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스날이 니콜라 페페를 데려왔고요. 제가 지난 주말에 종윤이랑 중계하는데 종윤이가 막 이미 이만큼 찢어졌더라고요. 니콜라 페페가 드디어 왔다고. 니콜라 페페 정말 대단한 좋은 선수입니다. 사실 이 선수가 릴에 뛰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. 근데 코트디부아르의 국적, 그 있죠, 뭐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 윙포워드인데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거 되게 좋고 왼발 쓰잖아요. 오른쪽에도 뭐 왼쪽도 갈 수 있죠. 딱 있다가 왼발로 탁 접고 들어와서 때리는 거. 지난 시즌에 38경기를 프랑스에서 뛰어서 22골을 넣었고요. 또 하나 대박인 게 뭐냐면 도움을 11개를 했습니다. 와, 이건 진짜 대단한 스탯이에요. 골도 22골에 도움을 11개를 했다는 거. 그래서 기본적인 몸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. 그런데다가 그냥 달리기, 치고 달리는 것만 빠른 게 아니라 볼을 잡고 움직이는 드리블 속도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다가 결정력과 함께 조합 플레이, 연결해주는 것까지 좋기 때문에 제가 봐선 아주 좋은 영입이에요. 네, 그래서 이 니콜라 페페는 군어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영입이라 볼 수 있겠고, 나머지 또 하나 저는 이 선수 잘 데려왔다. 임대인데 다니 세바요스.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를 해왔는데 다니 세바요스는 약간 공격적인, 약간 스트라이커 밑에서 2선이나 미드필더 플레이를 약간 좀 공격적인 조립을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잘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 선수가 뭐에 맞냐면 제가 아까 에메리 감독이 뭘 강조했다고 그래? 전술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. 하나는 후방 빌드업, 두 번째는 전환의 속도. 이 선수가 세바요스가 전환의 속도가 좋은 선수예요. 그래서 세바요스의 임대 영입, 요것도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센터백 18살에 살리바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그 생테티엔에 데려왔다가 다시 임대 보내가지고 이번 전력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18살에 브라질 출신의 마르티넬리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좀 미래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. 89억 원. 뭐 그렇게 큰 돈을 주도록 당장 쓰겠다는 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선수고, 나간 선수들은 좀 됩니다. 뭐 체어드 은퇴했고, 뭐 램지는 유벤투스로 떠났고, 웰백, 리슈타이너, 뭐 그다음에 데니 수아레스는 이제 다시 보냈고,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수순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사실 니콜라 페페 안 데려왔으면 약간 좀 되게 우울할 뻔했는데 그래도 페페가 온 것이 일단은 큰 특징입니다. 자, 그러면 아스날이 프리시즌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볼까요?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경기도 있고 뭐 졌던 경기도 있습니다. 바이에른 뮌헨이나 피오렌티나 경기는 승리했고 리옹에겐 졌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을 많이 좀 점검을 하려고 했어요. 원래 아스날이 약간 좀 전통적으로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은케디아라든지 조 윌럭, 리스 넬슨, 그다음에 로비 버튼,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좀 테스트하려고 좀 했었는데, 근데 약간 좀 라카제트가 프리시즌 하다가 좀 다쳤어요. 이건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베린하고 홀딩, 그러니까 오른쪽 백하고 센터백인 홀딩은 부상으로 지금 이제 프리시즌 때 아직 결합을 못하고 있습니다. 아직. 그 다음에 시즌 초도 약간 결장을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프리시즌은 이런 표현을, 무효. 페페가 없었잖아. 니콜라 페페가 들어가지 않은 아스날은 올 시즌 아스날이 아닙니다. 그래서 니콜라 페페가 들어가야지만 약간 좀 아스날의 올 시즌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프리시즌 때 이렇게 젊은 선수들 테스트하고 일부가 못 들어오고 뭐 부상 약간 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니콜라 페페가 들어가지 않은 프리시즌은 무효,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. 자, 그러면 니콜라 페페가 결합된 올 시즌 주전 예상 라인업은 어떠냐 볼까요? 자, 요거는 좀 드릴 말씀 좀 많은데, 일단은 뭐 4-3-3 약간 꼭지점으로 위로 올리게 된다면 약간 4-2-3-1 같은 형태의 4-3-3 이렇게 될 것 같은데, 자, 일단 플랜 A는 오바메양, 라카제트, 페페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니콜라 페페를 오른쪽으로 놔둬놓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게 하면서 슈팅을 노리는, 백업으로는 뭐 이업이라든지 은케티아, 그 다음에 미키타리안 같은 선수들이 그 위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허리 쪽이 저는 굉장히 여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, 외질 대신에 세바요스를 주전급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아주 전 높다고 봅니다. 물론 뭐 외질을 쓸 수는 있겠지만 로테이션 여러 가지를 놓고 보자면 전 세바요스의 한번 활용도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. 세바요스를 그 3톱의 바로 아래에 그 3톱을 지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고 그 아래쪽에는 더블 볼란치 개념으로 자카와 루카스 토레이라, 이 카드를 투입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선수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아주 강하게 위치시키고 앞쪽에서 세바요스가 전개하는. 근데 이 조합이 되게 재밌는 게, 만약에 세바요스를 아래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.
자카 파트너의 세바요스를 놔두고 그 위에 외지를 공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. 또 그런 데다가 겐두지 카드가 있잖아요. 굉장히 다양한 미드필더 조합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올 시즌 아스날 허리의 좀 특징이라고 봐요. 역시 그것은 세바요스의 영입 효과입니다. 자, 수비는 이 아스날의 고민이 진짜 많은 그 위치인데요. 일단 지금으로만 놓고 보자면 왼쪽부터 몬레알, 그리고 홀딩, 소크라티스, 베이린이 올 시즌 전체적인 좀 주전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골키퍼는 레노가 지켜야 될 텐데, 여기가 이제 왜 고민이냐고 한다면, 센터백이 좀 약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일단 코시엘리, 아니 여기 제가 사실 이 수비 쪽을 예상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게 이 시점에 나갈 애들은 좀 나가야 되지 않냐? 왜 안 나가가지고, 이게 체크가 안 돼. 그 코시엘리를 넣어야 되는지 무스타피를 넣어야 돼. 나갈 선수 좀 나가주세요. 저희도 좀 먹고 프리뷰를 하려면 좀 정리가 될. 왜 안 나가요? 어쨌든 그러니까 코시엘리하고 무스타피는 좀 나가거나 있어도 안 쓴다고 칠게요. 그러다가 주전으로 뛰면 어떡하지? 자, 그러면 일단 여기는 홀딩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금 자원으로는 체인버스 같은 선수가 백업으로 좀 뛸 수 있겠죠. 좀 약하지 않아요? 네. 물론 뭐 홀딩은 지난 시즌 부상당하기 전까지 되게 성장세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래도 아스날의 네임밸류 놓고 봤을 때는 약하다는 느낌이고, 소크라티스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선수는 1대1 대인전에 되게 강해요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손을 쓰는 걸 좀 잘해요. 그런데 올 시즌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죠? VAR.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꾸 손을 쓰는 게 PK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. 이거 되게 좀 주의를 하고 있어요, 현지에서도.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백에 좀 더 보강이 필요를 해서 여기에 지금 유벤투스의 루가니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중앙에는 그래도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냐. 루가니의 카드가 좀 연결되고 있고, 그다음에 오른쪽은 베이린이 시즌 초반에 좀 못 나오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나일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, 초반에는. 근데 이제 왼쪽이 문제예요. 왼쪽이 몬레알은 좀 나이가 좀 됐고, 콜라시나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도도 때려잡지 않습니까? 예, 강도도 때려잡는, 맨손으로 왜 강도 총 들지 않았어, 그때? 칼인가? 무기를 들었는데, 아니, 주먹 쥐고 가는, 그러니까 콜라시나치는 진짜 무서워요. 제가 봐서 무서운 선수인데, 포백엔 안 어울려. 연결되냐, 이 논리가. 근데 어쨌든, 그 콜라시나치는 3백에 윙백을 줄 땐 괜찮아요. 근데 포백 쓸 땐 좀 콜라시나치. 왜냐하면, 3백을 쓰게 되면, 뒤에 3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시나치가 오버랩을 들어갔다가 막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조금 못 들어와도 3백이 커버가 되는데, 포백 때는 돌아왔는데 올라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풀백이 돼버리면 하중이 걸려서 그래요. 그러니까 물론 저는 올 시즌 아스날이 수비를 포백과 3백을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어쨌든 포백으로 놓고 봤을 땐, 우리가 용어를 했나? 백포로 놓고 봤을 땐, 왼쪽이 몬레알이 현재로는 그래서 백포에서 쓸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몬레알은 센터백 이렇게 백스리 쓸 때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누가 연결되느냐? 제가 봐서는 요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시점하고 올라갈 시점하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스코틀랜드 셀틱에 22살의 그 스코틀랜드 국대 어린 선수 있죠? 이 선수 티원이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. 티원이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봐서는 티원이가 바로 주전을 될 가능성이 있고, 여기에 그 리버풀이 대박이었잖아. 로버트슨 데려와서.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선수예요, 티원이가. 그래서 어쨌든 정리가 좀 잘 안 되죠, 수비가. 나갈 선수 좀 나가. 데려올 선수 빨리 데려오고요. 그래서 여기는 요런 정리가 좀 돼야지. 아스날이 수비 쪽은, 근데 어쨌든 수비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? 아스날이 올 시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변수 같은 게 이런 거예요.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가 어떻게 이적이 마무리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지난 시즌부터 바뀌어가지고 시즌 개막하고 나서도 쭉 계속 이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개막하기 직전에 딱 잘라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면 아스날에게도 남은 시점이 이제 이적 시즌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들어올 선수 들어오고 나갈 선수 빨리 나가고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부상당한 선수들이 얼마큼 잘 빠르게 돌아오느냐, 홀딩, 베이링 같은 선수들이 얼마큼 좀 들어오느냐,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시즌 초반에 얼마큼의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아스날이 그래서 올 시즌은 어떻게 할 것 같냐? 저는 아스날이 종윤이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4위 싸움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저는 진짜 베스트 잘하면 4위 아니면 5위라 봅니다. 네. 올 시즌도 아스날은 그 언저리에서 엄청나게 싸울 거다. 갑자기 종윤이한테 미안하지. 종윤아! 그냥 형이 인스타 버리고 형이랑 하자. 내가 그러면 4위 안으로 넣어줄게. 고맙습니다!
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때려야죠. 알람 들어갔어요.